80% 대출이란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청년 드림 대출도 분양가의 80%라고는 했지만 최대가 80%입니다. 요즘 아파트값 너무 비싸죠.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보면 결혼을 포기한 후배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물론 결혼을 포기하는 게 집 때문만은 절대 아닙니다. 연애를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출산이 심각해서 그런지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을 봉양하시는 중장년층이 훨씬 더 힘드시죠. 그치만 결혼을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 밥 안 준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것 같네요. 어쨌거나 청년들이 집을 사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니까 너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죠. 24년 청년주택 드림주택이 출시됐는데요. 이분들에게 희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대출인데요. 시중금리보다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80% 대출이 진짜로 가능한 건지 정부에게 속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정부에서 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되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계피 보신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나나 우리 자녀가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총 정리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돈 벌어 가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청년주택 드림대출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최저 연 2.2%의 금리입니다. 두 번째, 분양가의 80% 대출이 가능하고요. 요즘 DSR이니 DTI니 해서 대출 요건도 까다롭고 많이 주지도 않죠. 80%라니 정말 놀랍긴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만기가 무려 40년이라는데요. 40년에 나눠서 내기 때문에 월 부담액이 엄청 줄어들겠죠? 네 번째 장점은 보너스입니다. 결혼하면 이율이 0.1%포인트 낮아지고요. 애를 낳으면 0.5%포인트 또 낮아집니다. 우와, 장점이 진짜 많죠? 나도 막 가입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 대상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괜히 헛물 켜면 안 되잖아요. 전 국민이 다 되면 좋겠지만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청년만 해당됩니다. 나도 청춘인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나이가 없지만 대출은 나이가 있네요. 19세부터 39살까지의 청년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청년주택 드림통장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요.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가입을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청약이 당첨되면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 1억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자는 양보해주세요. 해당이 안 돼도 좋으니까 진짜 연봉 1억 이상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아주 좋았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분양가 6억 원 이하, 8호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소형 평수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로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위주겠네요. 만약 서울에서 분양받고 싶다는 분들은요, 서울 중량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금천구 한신더유 하이엔 에듀표레, 서울 구로구 개봉 루브르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잔금을 낼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중도금 대출은 안 돼요.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돈을 이미 모아놨거나 돈이 없으면 과부 땡빛을 얻든지 부모님 찬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80% 대출이란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옷가게 같은 데 가다 보면 80% 뭐 할인 이런 거 붙어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실제는 뭐 30% 세일이고 80% 세일이 있어도 약간 좀 아리까리한 옷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드림 대출도 분양가의 80%라고는 했지만 최대가 80%입니다. 그러니까 80% 이하인 것들도 많겠죠. 이것만 잊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 중에 믿을 만한 분께 미리 자금 융통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걸어가야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가 진짜 여기서 적용이 되네요. 당첨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잔금까지 완벽한 자금 계획은 필수겠죠.
잔금 치르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주택 드림 대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장점도 많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하니까요.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저금리 혜택이 크고요. 월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러나 서울에서만 살아야 한다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중도금과 계약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하세요. 내가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정부는 이번 대출로 인해서 청년 드림 청약저축에 가입할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 정부라는 게 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부를 디스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정부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좀 불안하지 않게. 네,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청년드림 청약통장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